자, 그러면은 광주에 가볼 만한 곳들 되게 궁금해하실 텐데 일단은 여행 삼아 가는 분들이 가보면 좋으실 지역이라든가 코스라든가 이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조금 미시적으로 들어가서 작가님이 사적으로 애착을 갖고 계신 길이나 상점이나 이런 얘기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광주에서만 즐길 수 있는 장소들이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뭐 민주화 기념관이나 공원이나 저 같으면은 이제 국립아시아문화의 전당 이런 데가 시간을 오래 보낼 것 같기는 한데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공간 자체가 주는 힐링이 커서 사는 분들이 좀 더 꼼꼼하게 즐길 게 더 많지 않나 싶고 여행을 오셨다면은 아시아문화전당 부근으로 해서 민주화 성지라 그러죠. 네. 5.18 기념관이 있어요. 예. 충정로에. 거기 가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아예 예. 한번 사적지를 찍어서 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도슨트 신청해서 그걸 도실 수도 있는데. 그럼 뭐 하루에 몇 타임이 있어서.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신청해서 도실 수도 있어요. 괜찮겠는데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예, 그것도 생긴 지 그렇게 오래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추천하는 편이에요. 광주 시내에서도 그거 일부러 다니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광주는 개발이 못된 게 단점이면서 아이러니하게 장점이 되는 게 그것 때문에 남아있는 게 많아요. 네. 실용에 있어서는 불편한 점이 많지만 저처럼 이렇게 흔적을 찾아보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구경할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동구가 그래서 낙후되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아쉬워하거나 미워하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저는 미워하기까지. 왜냐면 사람들이 볼 때는 동구를 보니까 여행 와서. 그러니까 광주 전체의 이미지를 그렇죠. 보여주는데 좀 낙후됐다. 사실 광주 더 잘 나가는 데도 많은데 뭐 이런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거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는데 동구는 또 고령자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개발을 하는데 이제 신념적으로도 힘든 게 있어요. 왜냐면 옛날 분들은 자기 집을 지키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지사 있고. 가기 싫죠. 이해관계들도 여러 가지 얽혀 있다 보니까 남아있는 집들이 많은데 그 동네 역사를 돌아보면서 재건축을 하지 못해서 남아있는 사적지들을 보는 재미도 또 있거든요, 분명히. 그러면은 50년대도 남아있고 60년대도 남아있고 그런 게 있나요? 금남로 쪽에 있는 상가들이 혼수상가라고 해서 혼수. 예전에 굉장히 번성을 했었는데 아버지는 화를 내셨죠. 왜요? 왜 저 건물들이 아직 남아있느냐. 내가 아는 건물이 남아있는 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 저희 아버지가 올해 81살. 아이고 런던 파리 가면 다 그래요 아버지. 그러세요. 제가 그 소리를 했어요. 찌찌뽕. 네. 광주극장도 남아있잖아요. 광주극장 자랑스럽죠. 저 광주극장 가서 행사한 적이 있네요. 그렇게 남아있는 게 솔직히 생활하시는 분들은 많이 불편한 게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가치가 얼마나 헤아릴 수가 없는 건데요. 그렇죠. 그래서 개발을 하는 것도 다 때가 있다라고 느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늦은 개발 때문에 그 의견들이 같이 상충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의식이 변화한 상태에서 개발을 하니까 개발이 필요하긴 한데 보존돼야 되고 그 생각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렇고요. 그럼 아까 그 실용 가이드로 돌아가서 민주화운동 기념관? 거기에 가면은 브로셔나 아니면 뭐 스탬프 찍는 거는 지도가 있는 건가요? 코스가? 지도도 있고 원래 옛날에 카톨릭 회관이었던 자리가 기념관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도슨트 신청하고 그게 기간만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항상 5월 달에 가면 항상 5월은 당연히 하시겠죠. 당연히 하거든요. 네. 도슨트 신청하고 그 스탬프 같은 것도 있었고 당연히 이제 유인물들도 많이 있고 보통 이제 외국인들이나 지역에서 아예 단체 이렇게 많이 오세요. 네. 그러면 아시아 문화의 전당 경우에는 공간 자체가 주는 힘이 있어서 하루 가서 뭐 전시 보는 사람보다 공간을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민들한테 더 쓰임새가 있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주민이시잖아요. 그 안에서 주로 어떤 장소에 몸을 많이 쉬시고 머리도 비우시고. 우선은 원래는 거기에 관공서 도청 자리였잖아요. 옛날 도청 자리. 분수대는 사진 유명하니까 아시잖아요. 네, 알아요. 분수대 중심으로 로터리여서 원래 다 차도였는데 문화전당이 되면서 전부 다 메꿔가지고 광장으로 만들었어요. 거기 광장이구나. 네. 저는 그게 굉장히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뚜벅이니까 여기는 하염없이 그냥 걷기에도 좋다. 이게 또 걷는 사람의 관점이 달라요.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서 롱보드 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워낙 공간이 넓게 이렇게 조성되고 사람들이 마구 걸어 다닐 수 있는 텅 빈 광장이 생기니까 뭐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사할 때도
중심 차도만 막고 했던 게 무대를 여러 개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광장 때문에. 작은 이런 공연들을 옆에서 할 수도 있고. 그거 중요하더라고요. 의외로. 그렇죠. 집회를 해보면 알잖아요. 예. 여기 너무 힘들다. 여기는 훨씬 낫다. 그러니까 부스도 여러 군데 만들 수 그치. 있고 그 건축물에 대해서도 그 직원분들도 다 자부심이 강하신데 오죽하면 그 아시아 문화전당 처음 오픈했을 때 첫 전시가 바로 그 건축물에 대한 전시였어요. 말이 되네요. 네. 지하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서 네. 중간에 또 광장을 만들어서 거기서도 쉴 수 있고 여기서 무등산도 볼 수 있고 역시 예. 전망의 도시. 제가 또 개인적으로 센트럴 파크이라고 부르는 광주 센트럴 파크이라고 부르는 하늘마당이라고 잔디밭이 있어요. 네. 거기서 사람들이 또 그렇게 뭐예요? 돗자리를 깔고 봄에는 놀고 밤에 슬쩍 막걸리 먹고 분위기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광주 걷기 좋은 길 코스 이런 거를 작가님한테 네. 팜플렛 하나 그림과 함께 만들어주세요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가요? 시청에서? 수주 좀 주세요. 수주 좀 주세요, 지금. 네. 굳이 그 인근이 아니더라도 걷기에 나쁜 도시는 아니다.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저처럼 성격이 무조건 걷는 걸 좋아하시면 혼자 걷는 길을 개척하셔도 되고 왜냐면 네이버 지도만 따라가면 되거든요. 제가 굉장히 구미가 당기는데 거기 말고 또 뭐 조금 더 얘기해 주세요. 동쪽마을 양림동에 옛날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마을 구성을 좀 더 하면서 약간 근대 건축물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나가사키 이런 데처럼 선교사들이 좀 서양식 마을을 만들었나요? 네. 오래된 교회도 많고 좀 독특한 개발이 안 돼서 남아있을 수 있었던 옛날식 교회들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선교사 사택이 있어요. 호랑가시나무 저택이라고. 어머 예뻐라 이름도. 예쁘죠. 호랑가시나무를 심어가지고 정원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부르는데 그 집에 딱 들어가서 올라가 보면 무등산 능선이 다 보였거든요. 근데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이제 그게 안 보여요. 가렸구나 거기도. 예. 근데 워낙에 뷰가 좋아서 친구들하고 말했지만 제가 선교사들이 말로는 선교한다고 미신을 믿지 말라면서 자기들이 제일 터 좋은 자리에다가 집 지었다고. 풍수 보고 집을 지었어. 풍수적으로 굉장히 좋은 데다 집 지었다. 배산 임수에다가 뷰까지 좋지 않냐고. 그러네. 아주 알짜 땅을. 거기도 그러면은 우리 코로나 때 한창 국내 여행이 활성화되면서 서울로 치면은 무슨 리단길들이 막 생기듯이 젠트리피케이션 된 그런 골목들도 좀 있나요? 오래된 동네를 좀 그렇게 살려보자라는 생각에 동구에서 좀 야심차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양림동이랑 문화전당에서 연결된 동명동이거든요. 아예 동명동을 동리단길이라고 불러요 또. 인구가 많지 않다 보니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막 체감을 심하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뭘로 체감을 하냐면 뭘로 체감하세요? 양림동 바로 옆에 구동, 사동으로 부르는 이제 사직동이 붙어 있어요. 서울에도 있는데 사직동. 예, 사직단이 있는 곳은 다 사직동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구나. 부산에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직동. 여기는 옛날부터 양반이 살던 곳, 그리고 민가가 있던 곳. 그 사직동과 양림동의 경계 라인에 사직 도서관 앞에 맛있는 분식점들이 있었어요. 젠트리피케이션 분식집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의 악영향이 진짜 맛있었던 집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맛있는 집 가고 예쁜 집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발한다 하면서 그 집들은 다 나가고 이제 새로 들어오니까 원래 오던 사람들은 오히려 안 오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길을 예쁘게 조성을 해놔도 서울이나 이런 경기도처럼 항상 사람이 붐비는 곳이 아니까 장사가 주말 장사만 돼버리고 그런 게 컸죠. 동명동은 다행히 조선대학교가 뒤에 있기 때문에 조선대 대학로 같이 된 효과가 있어요. 조금. 예, 좀 재밌는 게 원래는 거기가 오래된 동네였기 때문에 거기도 제가 20대 때 그 동네에서 놀 때는 아니 왜 젊은 애가 여기서 놀아? 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40대가 되니까 아니 왜 늙은이가 여기로 와? 하는 동네가 됐어요. 그냥 작가님은 나는 그냥, 같은 사람이 가고 있을 뿐인데. 난 맨날 그냥 갔는데 왜 자꾸 네가 여기 있어? 라고 20년 동안 들으니까 약간 서글픈 마음이 있어요. 그럼 지금은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인 예, 거죠? 젊은이들이 모이는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구가 너무 없다 보니까 부작용이 또 뭐냐면 조선대 학생들이 동명동을 내려니까 막상 조선대 바로 앞이 또 상권이 또 싹 조용해져 버렸어요. 뭔가 이게 완벽하게 채워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적으니까. 예, 적으니까 여기 가면 저기가 싹 가라앉아 버리고. 풍선 누르듯이 일로 가면 이쪽이 빌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럼 밖에서 이렇게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지자체가 축제라는 걸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네. 광주는 좀 이제 전통적인 축제가 있거나 하진 않았었기 때문에 네. 그나마 많이 유명해진 게 있다면은 뭐 대인시장에서 하던 야시장이 있어요. 아, 맞다. 시장도 궁금하네요. 네, 그러고 그 보니까. 시즌 너무 추울 때 아니면은 이제 따뜻한 계절 동안에는 금 토요일 밤 이렇게. 아, 금토. 네. 근데 그게 처음에 시작할 때 예술시장으로 해가지고 거의 죽어가는 시장에 예술인들을 이제 입주를 시켜가지고 행사하면서 뭐 굿즈 판매도 하고 전시도 많이 하고 이런 분위기로 시작을 했어요. 아. 상인들하고 협업도 하고 이렇게 갔는데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주관도 바뀌고 레지던시 운영도 성격이 많이 바뀌긴 했는데 하나의 행사가 있다라는 이런 인식 자체는 생긴 것 같아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게 있는데